네, 이번에는 전두환 씨 사건의 고 조비오 신부 측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법률 대리인으로 2년 6개월 동안 이 소송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제 재판부 판결 결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신다면요. 상식과 정의가 확인된 사필 규정의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것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역사적 사실로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헬기 사격이 재판부 판결을 통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군부가 주장했던 자위권 발동의 논리도 다 허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이었죠. 다만 그 유죄 판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도 법정에 들어가셨죠. 재판장이 쭉 판결문 읽고 이제 유죄 선고하고 마지막 양형을 이제 밝혔을 텐데 전두환 씨 측 표정이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 사건 고소를 하고 또 기소 이후에 계속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이 사건 재판에 상징하는 장면이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이다. 전두환은 대부분 다 알츠하이머다, 치매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았고 온 것이 판결 선고 어제를 포함해서 3번 따고 왔는데 3번 왔을 때 모두 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는 모습 또 그런 모습들을 어제 판결에도 여실히 보여줬는데 특이한 점은 판결 이유를 설시할 때는 좀 졸다가 본인의 마지막 형량을 정할 때는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게 정말 자연스러운 집중하지 않는 것인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인지 좀 의아한 모습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형 때문에 좀 집중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판결 말미에는. 네. 자, 이번 재판에서 명예훼손, 헬기 사격 모두 인정은 됐지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 근거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5월 27일, 80년 5월 27일에 판단 근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전일빌 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기타 나머지 증언과 문서들이 있었고요. 5월 21일이 저희에게 또 가장 또 중요한 쟁점이 됐었는데 5월 21일은 피해자인 조비오 신부님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이광중 씨나 조영대 그 조카 신부님의 진술 그리고 나머지 또 8명의 진술들 또 군 관련 문서들 특히 전교사가 작성한 소요사태 교훈집에서의 어떤 기재 내용 탄약의 높은 소모율 같은 이런 기재들을 보고서 인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유죄는 인정됐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란 말이죠. 재판부의 양형 어떻게 보시는지?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113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판결문을 통해서 99페이지까지가 이제 유무죄 판단이고 100페이지부터 나머지 이제 양형 판단하고 있는데 양형 판단에 대한 기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선고했던 2014년 판결과 올해 2월에 지만원에 대해 선고했던 징역 2년의 판결을 기준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저희가 했었는데 최소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서 그래서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징역 1심에서는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대법원이 확정되는데 최소한 이 사안은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5.18의 학살의 가장 큰 책임자로 보여지고 현재까지 전혀 반성과 그런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최소한 그보다는 더 강한 형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 전두환 씨 측은 어떻게 할까요? 전두환 씨는 어차피 이 부분이 뭐 본인 현재 재판부가 사실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마지막 말미에 불행한 역사를 해결하는 방식은 망각과 우회적 회피로는 가능하지 않고 가해자가 진정한 사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는다면 항소를 하지 않고 자숙을 해야 될 것인데 아마 전두환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당연히 본인들이 1년 6개월 구형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미치지 못한 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을 하셨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전두환 회고록에서 그 민사에서 출판금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허위 사실은 69가지입니다. 69가지 중에서 헬기 사격은 한 가지죠. 그중에. 근데 이
헬기 사격 부분만이 형사고소가 가능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됐던 것은 피해자가 유일하게 특정된 조비오 신부님으로 네. 그래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69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 민사재판이 추정돼서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민사적인 항소심 재판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돼서 조속하게 또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